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12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피처링 라마나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마나타님. 네, 안녕하세요. 라와타입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12월에 출시된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예정된 게임들이. 많죠. 그래서 저 혼자 떠들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 아직은 내공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또 무림 최강자 또 라마님을 모셨는데 한번 웨이트 낮은 것부터 차례차례 또 밟아갈 건데 괜찮으시죠? 네, 그런 거 치고 제가 안 해본 게임이 좀 많긴 한데, 네. 우주TV 애청자기 때문에 영상은 다 봤습니다. 알잖아요. 또 전문가들. 그럼요. 느낌 다 알죠. 느낌 딱 보면 알죠. 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자 두둥 스마트 10입니다. 골대인 게임인데요. 파티 게임이죠. 네. 좀 보셨어요? 네. 영상이 안 그래도 보드라이브랑 또 올라왔더라고요 또. 근데 이거 너무 이런 게임은 또 지식이 너무 탄로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상식을 정말. 그렇죠. 네. 네, 상식을 알아야 되는 게임인데 뭔가 약간 수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본질적으로는 자. 어쨌든 이제 퀴즈 게임이라는 이제 본질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유형을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확실히 좋아하시겠죠. 맞아요. 그리고 유형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카드를 딱 보면은 가운데 이 색상 띠로 어떤 유형인지를 알 수 있게 해놓고 카드를 옆으로 이쪽에서 쑥 빼면은 이제 문제들이 바뀌는 형식이죠. 답을 맞추면 이렇게 뿅 이 토큰을 가져가는 이 마커가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답을 맞추다가 쫄리면 패스 하면은 내가 먹었던 마커가 이제 점수가 되는 거고, 만약 내가 도전을 계속 하다가 열었는데 틀렸다, 오답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마커가 다 날아가는, 못 먹어도 고냐 고냐 스톱이냐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점수가 아예 맞아요. 따로 뭐 점수를 기록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기물도 없어도 되니까. 근데 뭐 30점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건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또 그렇죠. 마음대로. 야, 그런데 이 200개 문제 과연 몇 번 즐기면 이게 문제 이런 거는 또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금방 또 8명까지만 팀플레이로 할 수 있다. 공식 뭐 베스트 긱 자체에서는 3명, 4명 정도 나와 있는데 딱 그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30점이면 한 문제에 4점씩 먹는다고 치면 8장? 한 많으면 10장까지 넘어가겠네요. 네, 많으면 10장 정도까지. 많으면 10장? 그럼 한 네. 아까 얼핏 봤는데 뭐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닌 것은 OX 같은 거는 조금 빨리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건 확실히 네, 알죠. 좀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뭐 몇 개만 맞추고 끝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거 아세요? 다음의 영혼을 남긴 사람은? 유레카. 유레카. 아르키베데스. 어떻게 집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 그래도 집으로 돈다. 저기 갈릴레오. 갈릴레오. 왔노라 보았노라 시저.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 나에게는 대박이다.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야, 이 라마님 정도면 이거 한 번에 다 끝나겠네요. 아니요. 저거 모르겠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거 보고 저거 궁금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딱 뽑았는데 작가 이름 나오고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함정처럼. 그럴 수 있어요. 네. 작가 이름. 약간 티노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이런 느낌. 재밌을 것 같네요. 어쨌건 이거 되게 좀 신선해서 들고 가서 딱 파티 현장에서 딱 꺼내면 뭔가 집중 있게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인 것 같아요. 집에서 즐기거나 아니면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또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즐기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또 지식을 또 뽐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상식 전문가분들 계시죠. 네네네. 어르신들 이런 것도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보드엠 이렇게 잘 묶어서 팔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파티 게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맞습니다. 잘 구비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두둥. 자, 뱀파이어 퀸입니다. 뱀파이어 퀸. 리디자인돼서 출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디자인. 근데 이게 표지로 잡혔어요. 한국 표지 디자인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거가 못생겼다는 걸 인정하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3명에서 12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그래픽은 다르지만 뭐 게임 룰 자체는 여기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릭 테이킹 카드 게임. 결국은 손패를 빨리 터는 게임인데 네. 선이 내가 원하는 장수만큼 냈을 때 그 더미 트릭만큼 냈을 때 앞 사람이 이제 다음 사람이 밟아야 되는 높은 수로 그런 방식이고, 없으면은 못 내면 패스 가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재밌는 게 이제 여기는 뭐 사냥꾼 카드가 있는데, 사냥꾼 카드를 선인 사람이 내게 되면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시작하죠. 맞아요. 카드 낼 때마다 저희가 이제 약간 어둠의 빠진 자들을 사냥해볼까 하면서 약간 베인 구르기처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내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죠. 그래서 한 장씩 서로 내는데 이때
높게 낸 사람, 그러니까 약간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높게 낸 사람이 나머지 카드를 다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많이 털었더라도 이 턴에는 다시 카드가 수급이 돼버리는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이 순간에 냈을 때는 사냥꾼 카드는 0이고 조커 카드, 퀸 카드는 1로 치기 때문에, 근데 대신 양날의 검이긴 해요. 이 20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이 못 되면 이걸 못 털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죠. 내가 한 번은 선을 먹어야 낼 수 있는, 결국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다 털면 라운드 끝나고 남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숫자가 벌점돼서 계속 기입해가지고 벌점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가격대가 이제 좀 이쁘게 또 더 싸졌네요. 이번에 출시가가 1,800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 엄청 싸네요. 네, 팝콘에듀에서 출시할 것 같고요. 근데 베스트 인원이 깃 기준으로 보면 베스트 인원이 6에서 7인이에요. 파티 게임이란 얘기죠. 파티, 정말 이건 파티한 게임. 사람이 많아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느낌이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그래서 뱀파이어 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번에 바뀐 힐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좀 느낌. 그냥 뭐 마녀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한 네.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뱀파이어 느낌은 덜 나지만 그래도 전 예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세 개 패키지 중에 요게 제일 호다. 네, 그리고 이번 게. 이 퀸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솔직히 맞아. 나머지 퀸 것들은 좀 쪽에. 그 옛날 버전은 네. 잡몹 같아요. 여왕 느낌보다는 솔직히 잡몹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은 약간 그 고등학교 프롬 퀸. 네, 약간 프롬 퀸. 약간 미녀 대회 우승자 느낌. 파티 때 나오는. 네네네. 그 파티에 나오는 그런 아가씨 느낌인데 요번 게 가장 여왕 느낌이 제일 잘 나는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뱀파이어 퀸이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게임 두둥. 자, 달빛 아래서 술을 게임입니다. 15일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와디즈 펀딩에서 하고 있고요. MTS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입니다. 요거 추상 전략 좋아하시는 분들 1대1 추상 전략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괜찮고요. 우선 라마님 어떠셨어요, 이 게임? 저는 이제 온라인 버전으로만 즐겨봤는데 사람이랑은 못 해봤거든요. 네, 온라인 버전 해봤는데. 그러면은 네. AI. 네네. 저는 일단 잘 못해요, 추상 전략을. 잘 못해서 이제 이런 게임에 막 이렇게 불타오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장점 좋다고 느꼈냐면은 약간 오목처럼 조금 부담감이 적은 추상 전략 게임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추상 전략적인 기물을 가지고 좀 간편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너무 심심하지만은 않은 약간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기물이 좀 장기랑 비슷하잖아요, 그 모양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르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장기 같은 거야? 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좀 친숙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쁜 아이콘은 덤이고요. 이게 원래 이 버전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는 다 정말 좀 너무 건조한 추상 전략 게임의 디자인인데 MTS 게임즈에서 다 이걸 한국적으로 리디자인을 해서 나온 거라 퀄리티가 정말 좀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손으로 짚거나 눈으로 봤을 때 그 묵직함과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판도 뭐 되게 도톰해요. 생각보다 퀄리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룰이 너무 간단해서 룰 진짜 1분도 안 걸리죠? 룰 뭐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말은 네. 앞 전진만 할 수 있는데 앞쪽이나 대각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후진은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말은 몇 칸이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도착을 했을 때 나의 기물이 도착한 그 색깔에 따라서 상대편이 움직여야 될 기물의 색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로 빨간색 칸에 멈추면 그 상대편은 빨간색 기물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상대편도 빨간색 기물을 가지고 도착한 지역의 색상을 또 저는 또 그걸 가지고 내 기물을 움직이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시작점에서 반대편, 상대편 라인 쪽에 도달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확실히 게임을 즐겨봤을 때 단판 승부는 너무 좀 그렇고요. 이게 3점 내기, 5점 내기, 뭐 7점 내기 이렇게 룰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이렇게 띠가 없다가 하나가 끝까지 도달하면 그 말을 뒤집어요. 요렇게 뒤집으면 원형이 생겨요. 그럼 얘는 한번 끝에 갔다 온 기물이라고 해서 조금 뭐랄까 디버프? 뭐랄까 좀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돼요, 능력이. 대신 또 재밌는 게 이 친구가 끝까지 한번 또 도달하게 되면 그냥 콜드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보통 기물은 칸수 제한 없이 앞쪽이건 대각선이건 전진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가 생긴 기물은 5칸이라는 제한이 붙고요. 대신 상대편 말과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배치에 따라서 너무 쉽게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맘대로 배치를 하면 어떤 수에 따라서 쉽게 끝나버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그래밍화된
시작 배치에 따라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배치도가 여러 개 있죠. 네, 맞아요. 배치도가 있어서 그 배치도에 따라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딱 해보면 아 하는 느낌 와요. 아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신선한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사진에 나온 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빨간색 움직여서 앞으로 쭉 가면 끝나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빨간색을 움직이려면 남이 빨간색 칸을 밟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 때문에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되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으면서 상대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점점 상대의 수와 나의 수가 옥죄어져 가는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열받아요. 문이 저기 있는데 못 들어가. 못 움직여. 오씨.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어떻게든지 상대편이 빨간색을 밟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뭐랄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상대한테 또 아차 뒷문이 되려 열리는 당하는. 거죠. 네. 맞아요. 되치기로 당하는 되게 팽팽한 느낌도 좋고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장기라든지 체스라든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그 정도의 머리 쓰는 느낌? 맞습니다. 나름 들어요. 그래서 머리 안 쓰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지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아니 뭐 추상 전략은 또 이거는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훈수 두는 맛. 그렇죠. 훈수. 그런 맛이 좀 있어야죠. 옆에서. 그래서 사실상 2인 근데... 게임에도 불구하고 4명, 5명이 즐겁게 지켜볼 수 있는. 맞아요. 아 이것도 사진에서 그러잖아요. 이 있는 이유가 네. 1대1 게임이지만 팀 게임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훈수잼.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전 세계 10만 개 이상 팔린 데는 이유가 있죠. 해외 리뷰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인정 이미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게임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글화 버전으로 리테마 잘해서 잘 나온 것 같고요. 가격이 지금 와디즈 펀딩가가 배송비 포함이니까 그래도 배송비 네네. 포함이니까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 대략. 어우, 어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 추상 전략은 잘 안 즐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지 않았는데 제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저는 샀습니다. 맞아. 외국인 분들한테 좋네요. 네, 너무 좋은 선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드 게이머 친구다 보니까 꼭 진짜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요? 네. 확실히 테마가 확실하네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네. 이미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물건은 이미 들어왔고 그래요? 네, 펀딩 끝나는 대로 바로 발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펀딩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선주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딩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배송이 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 아니니까 생각해보시고 와디즈에서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달빛 아래 수르리였습니다. 달빛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달빛수. 달빛수. 예쁜 것 같아요. 이름 달빛수. 예, 이상 달빛수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사가니. 이거 사가니 아직 출시 안 됐고 12월 중에 출시된다고 팝콘에서 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베 형님의 작가님. 게임 자체는 너무 심플해요. 이거는 뭐 화음을 만든다 그런 테마인데 멜로디를 만든다 그런 테마예요. 자, 이제 방식을 설명드리면 심플합니다. 정말 이 타일을 가져와서 가로 세로로 붙이는 건데 대각선으로는 바로 못 넣고요. 놨을 때 점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이 기준의 방향에 그 색상 타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빨간색 타일이 있어야 되고 이쪽엔 파란색 타일이 있고 여기는 뭐 흰색 타일이 있고 여기는 녹색 타일이 있고 해서 다 디스크를 놓게 되면은 뒤집어서 이렇게 위에 카드처럼 점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점짜리는 디스크 방향이 하나만 있고요. 3점짜리가 2개구나. 그리고 6점짜리가 3개, 10점짜리가 4개. 그리고 이게 또 나름 약간 잔놀 혹은 재밌는 요소가 내가 점수를 크게 먹으려고 10점짜리를 가져오면은 디스크 방향, 화살표 방향이 4개니까 디스크를 우선 가져온단 말이죠. 내 거에서 개인 공간에서. 그때 욕심을 부리면은 디스크를 완성을 해야 다시 회수가 되는데 내가 계속 공사만 하다 보면은 디스크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디스크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마이너스 디스크를 가져오게 되면서 점수를 깎이게 되는 거죠. 그 요소가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좀 약간 재밌는 요소기도 해요. 짠타로 갈 거냐 아니면 크게 갈 거냐인데 이게 또 타일이 새 더미에서 나오는 게 운이 있어서 완전히 너무 운이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타일을 쌓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일에 색이 보여요. 더미 뒷면이 색으로 보이죠? 예, 더미 뒷면으로 세워놓는데 이 옆이 이렇게 색이 아무래도 완전히 커팅을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색이 어느 쪽도 나오겠구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에런가 의도한 건가 제작사에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의도한 거래요. 의도 룰북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옆선에서 보면서 지금 내가 흰색이 필요하면 흰색이 몇 번째쯤 나오겠구나라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완전 운게임은 아니다. 다만 색상은 이제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게 1인지 3인지 10인지는 알 수 없죠. 저는 오히려 아이들의 네.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여기 이제 이 화살표가 바로 붙어 있는 타일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타일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 뭐랄까 조금 더 이 판을 공간 지각률 해서 바로 옆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판을 보고 이 화살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또 도형적인 부분 있죠. 기하학적인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공간 지각 능력을 좀 요구한다고 봐요. 상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 선을 그리면서. 맞아요. 그게 좀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여기 화살표라고 해서 여기에 바로 파란색이 아니어도 어쨌건 이 방향 안에 네. 이 대각선 방향 안에 놓여지기만 하면 돼서 네. 자기 계획 세우다가 자기가 스스로 되려 망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 제약이 되게 빡빡한 게임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못 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게임을 되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대각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대각선인데 대각선으로 못 노니까 저 이제 두 번의 단계를 하나를 거쳐서 더 가야 되는 거죠. 네. 1인풀 되네요. 확실히 1인풀도 괜찮고 베스트 2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같은 동의합니다. 시국에 이상 사간이었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사바나 파크입니다. 사바나파. 이거 2021년인데 저는 그림 보고 옛날 거 리메이크 된 줄 알았어요. 맞아요. 또 KK 콤비다 보니까 왠지 옛날 게임인가? 맞아요. 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신작입니다. 디프린트. 신작입니다. 네, 디프린트 게임 신작이고 그리고 좀 디프린트에서 저번에 르네이처도 그랬지만 약간 자연 테마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건가 느낌도 있고. 저는 KK 그거 형들 되게 생각 많이 났어요. 버건디의 성. 동물들 타일러니까. 이렇게 맞아. 아기자기 동물들 맞아.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룹도 있어서. 맞아요. 요거는 게임 방식이 이제 웨이트 자체가 1.6 정도로 그러니까 KK 콤비가 뭐 힘을 진짜 다 빼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서로 그러니까 타일을 똑같이 패키지 하나 가져가서 다 채웁니다. 흑색으로 다 채워놓고 서로 위치가 다르겠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타일을 하나 집을 때 타일이 똑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다 달라요. 모든 타일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 하나를 집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코끼리 하나가 있겠죠. 그 하나를 가지고 뒤집어서 어떤 빈칸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빼박인 거죠. 뒤집어서 놓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각자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어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플레이어 색깔이 다 뒤집어졌을 때 이제 점수 계산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룹 게임이에요. 요렇게 뭐 기린, 코끼리, 코뿔소, 얼룩말, 가젤, 타조가 있는데 얼마나 그룹을 뭉쳐 있는가 곱하기 그 웅덩이가 몇 개 있는가로 점수를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대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물이 3개까지 돼요. 개인 동물마다 물이 하나 있고 3개 뭉쳐 있는 게 또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요걸 잘 써야죠. 요거. 모두 이게 네. 황금 타일. 네, 맞아요.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잡초는 1점, 나무는 3점 주는데 결국은 가리게 됩니다. 이것도 3점이지만 또 저 횃불 요소가 굉장히 이 게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요소죠. 맞죠. 이게 옆에 보면은 타일이 죽는. 맞아요. 이 순서대로 이제 끝나고 계산을 그러니까 도중에 먹는 점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 그 확장을 넣지 않으면 없어요. 불 하나, 2개, 3개부터 없어지는데 내가 잘 이었는데 이렇게 이거 없어져야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맞다고 치면 네. 불 하나 지역 여기는 동물 하나는 다 타 죽고 네. 여기는 2마리가 타 죽고 3마리가 타 죽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판 말고 이제 추가 버전으로 이렇게 또 타일을 주잖아요. 이게 타일을 네. 주는데 완전 랜덤 배치 네.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요소가 리플레이성을 또 높여주는. 추천할 만한 것은 이제 빙고의 네. 굉장히 이제 개량된 버전이죠. 빙고는 뭐 불리는 숫자만 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거는 좀 존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불려지거나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을 만들기까지 약간 버텨서 좀 점수를 뽑아내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맞아요. 게임이고 굉장히 네. 빡빡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막 이기려고 하면은 진짜 악을 쓰고 버텨야 되는. 저는 좀 캘리코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어요. 버텨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오 맞아요. 그래서 버릴 동물 버리고 챙길 동물 챙기고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확장을 좀 넣고 하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상급자 같은 경우는. 맞아요, 요거. 네, 요게 이제 맞아요. 추가적으로 점수도 주고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주기 때문에 상급자 할 때 좀 맞아요. 번거로워지긴 한데 게임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요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가 약간 유혹적이죠. 사자로 들어가면 또 점수를 주니까. 네,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더 할 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존버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거 지금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거 짓는 순간 왜냐면은 자리를 옮기고 걔를 놔야 되는데 맞아요. 내 머릿속에 순서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저걸 먼저 집었을 때 안 돼. 테마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뭐 코끼리가 여기서 이 자리를 먹고 살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비워주니까 그 자리에 다른 동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뺨과 맞아요. 넣는 거의 그 순서? 그 싸움이 되게 재밌습니다. 순서의 미학이 있는 좀 그런 게임. 네. 쉽게 되게 그냥 KK 콤비의 또 이름도 있고 하니까 네. 패밀리 게임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일에 출시되는 사바나 파크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됐고요. 사바나. 조만간 가격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사바나 파크였습니다. 다음 빠밤.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은 이게 이제 리테마 버전이죠. 네. 병사들의 귀환. 저는 병사들의 귀환만 해봐서 응급 상황에서 혹시 바뀐 게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바뀐 부분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봐서. 아하. 네, 저도 이제 한번 봐야겠네요. 같이 크게 한번. 바뀐 건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제가 보뎀 라이브를 봤었을 때 기억에 크게 바뀐 건 없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잘못된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다.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 근데 네. 핵심 메커니즘은 결국은 이제 아이콘 생기면 지는 그런 거니까. 근데 확실히 저는 테마상은 병사들의 귀환보다 이 테마가 좀 더 와닿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일반적으로는 카드 카드 내려놓는 맞아요. 건 동일하고. 요거는 이제 맞아 능력 쓰면은 아이콘 네. 하나 버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의국장이 이제 선인 거죠. 가면 카드 한 장 제거해 좀 막아주는 거 맞아. 이거는 바뀐 것 같네. 이런 게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토큰을 뒤집어 가지고 제거를 네네. 해줬었는데 네네. 얘들아 힘내 막 이런 거 외쳐가지고 네,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거 정해주는 거 있잖아. 맞아요. 두 칸 맞아요. 이런 그 거 토큰 있었던 하나 것 가지고 같은데. 휴식은 자원 토큰 한 개를 선택해서 요거는 비공개 휴식. 패스네요. 이거는. 맞네. 지원 뭐가 있어. 지원이 있네요. 지원이에서 이걸 그러니까 선이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 선이 하나 막아주는 능력이 네, 하나가 그게 아마 네. 추가된 느낌이네요. 게임 자체는 협력 게임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뭔가 아슬아슬하게 밸런스가 좀 잘 맞춰진 게임. 밑에 이 요소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 그 생각났어요. 병사들의 귀향은 그 요소만 있지 않았나요? 날씨랑 그죠? 아이콘. 트라우마 네. 아이콘 그것들이 다 섞이면 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나만 넣은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심플하게 밑에 병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 직관적으로 보이겠죠. 개수니까. 왜냐면은 예전 그 버전에서는 좀 운이 안 좋으면은 몇 장 깔지도 않았는데 확 막힐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동일은 한데 훨씬 직관적으로 보이죠. 3이 깔려버리면은 뭐랄까 위험하죠. 금방 이제 터지는 게 확실해지니까 조금 더 판단이 조금 더 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요거가 깔렸다고 해서 게임이 지는 건 아니지만 다시 리필 카드 네. 덱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돌아야 하는 재검사. 어쨌건 그래서 결국은 저희 환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느낌. 네. 그래서 결국은 애들을 다 퇴원시켜서 저희 밑에 이 카드 바닥 카드까지 나오면은 승리하는. 네. 이렇게만 봐도 야. 벌써 이 힘듦이 느껴진다. 근데 이 시국에 굉장히 잘 맞는 느낌. 너무 잘 게임. 맞고요. 또 최근에 이런 의료 예. 테마 게임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사실 좀 불만족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그 환자가 아니라 사실상 손님에 가까운 네. 돈벌이 같은. 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게임들이 좀 많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족스러운데 이거는 굉장히 요즘 시국가처럼 진짜 응급사태가 되게 맞아요. 느껴질 만한 테마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가 정말 잘 맞고 빨리빨리 좀 의료진의 그 고통을 좀 느낄 수 있는 게임. PTSD 올 것 같은데요. 의료진 분들이 이거 하시면.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면서. 네, 런칭 이벤트로 31일까지 할인가로 좋네요. 18,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좀 많아야 확실히 재밌는 느낌이라 이거는. 최소한 네. 3명. 원래 오리지널 버전도 유명한 협력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없으신 분들도 이거는 콜렉션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셔도 저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빡센 좋아하시는 협력 게임 좋아하신다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실패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또 느낌이 다시 한 번 더 원트, 맞아요. 2트, 3트 할 수 있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상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아마 블랙 소나타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플레이스토어 영상에도 나왔고 해서 네. 오즈 TV에 영상 아주 잘 나와 있죠. 영상. 보시면은 룰 플러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다 담고 있어서 그거는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마님 혹시 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담아주시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1인풀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 게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끌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1인풀로서 그런 화이트 채플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디덕션 그렇죠, 게임에, 시도는. 그러니까 디덕션 게임이 그냥 단순하게 소거법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유추적인 부분에 좀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좋은 게임일 것 같아요. 일단 1인풀 유저시라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유니크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필구 게임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화이트 채플이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쫓는데 결국은 쫓는 게 이게 프로그래밍화가 된 거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 네. 개발자 입장에서. 그래서 네. 그것도 굉장히 머리 좋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하면서 느꼈어요. 테마도 저는 좀 카드.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안에 보면은 룰북보다도 테마에 대한, 그러니까 다크레이디가 왜 어떤 계기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집이 더 오. 두꺼워요. 다크레이디가 있는 후보 카드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마다 코멘트를 좀 다 달아놨어요. 이 시는 누구를 유추하고 있고 이 시는 또 누구를 유추하고 있고 해서 나름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다라는 것을 약간 고증을 많이 좀 넣었더라고요. 필요해요 그런 거. 네, 맞아요. 좀 왜냐면은 결국은 혼자서 딱 몰입해서 하려면 내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잊고 하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좋았던 게 이 게임에서 펜이라든지 추리 게임들이 그렇잖아요. 메모지라든지 약간 여러 소품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이 디스크 토큰이랑 주어진 카드들로만 내가 바로 추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패키지도 컴팩트하고. 박스 정말 작던데요? 네, 박스가 되게 컴팩트해요. 정말 미니 박스 사이즈에서 맵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을 딱 짜여진 느낌? 불필요한 거 없이. 해외에서 정말 옛날부터 좋은 평을 들었던 게임이거든요. 1인풀 게임 중에서 1인풀 게임 추천하면은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그런 게임이라서 저도 한번 궁금은 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한글판이 나오게 돼서 좀 1인풀 시장이 많이 넓어졌구나, 한국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1인풀 좋아하시고 추리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블랙 소나타는 현재 보드게임몰에서 43%로 21,900원에 현재 14일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희가 영상 찍고 있는 기준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드게임몰 엔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포실리스입니다. 포실리스. 얼리버드 특가. 이것도 14일 얼마 남지 않은 게임이에요. 역시 먼저 보게로 먼저 찍어서 보기. 느낌만 말했고, 뭐 즐기지 못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보셨을 때 느낌만은 어떠셨어요? 유쾌할 것 같았어요. 그냥 게임이 유쾌하게 즐기고 같은 사람이랑은 안 할 것 같고 좀 다른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게임으로서 뭐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영업용 포지션의 느낌. 네네네, 영업용 포지션 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확실히 이거 처음 봤을 때 느낌 자체는 좀 패밀리 영업 느낌인데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인 것과 다르게 매운맛이 있어서 확실히 인터랙션 또, 근데 라마님 인터랙션 싫어하시니까. 네, 그쵸. 확실히 이거는 왜냐면 일부러 막 상대편을 떨어뜨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인터랙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확실히 추천드리고, 공룡 테마가 워낙 좀 아이들 혹은 패밀리 게임에서는 또 먹어주는 매니아들이 근데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이게 공룡보다는 공룡 화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덜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다양한 동물뼈가 나오나요? 조금 느낌이? 뼈는 어차피 set 컬렉션의 조립 요소로서 네네. 좋은 거는 조금 들어있고 짜잘한 편은 많이 들어있고 이런 식인데, 이게 완성시켰을 때 이 공룡이 카드로 실제로 카드의 그래픽이 이게 다 33종이 다 다른 카드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뭐 티라노사우루스를 완성하려면 내가 이 목뼈 3개를 수집을 해야 얘를 완성하는 건데 네. 목뼈가 얼마 없는 거죠, 실은. 그리고 이제 킥스에서 스트레치 골로 나온 구성까지 한글화가 된 부분이라서 구성이 좀 더 컨텐츠적인 부분은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랑. 그래서 리플레이성도 좋고, 오히려 공룡 카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공룡 카드를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몰입감은 뼈라는 느낌보다 이 공룡을 빨리 뭔가 만들어야지 이런 느낌이라 모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이 공룡마다 갖고 있는 3가지의 이 셋 콜렉션이 스토리에 맞게끔, 육식이다, 뭐 두발이다, 뭐 이게 그 공룡이 있었던 시기, 중생대 그 3개의 시대 중에 어떤 하나의 시대로 있어서 좀 교육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공룡을 좋아하시는 분, 얘 뭐다 하면서 이름 좀, 아이들 공룡 좋아하는 이름 다 알잖아요, 이름만 봐도. 교육적인 거 맞나요? 막 발굴하는 사람들끼리 막 밀치고 옛날 이런 거겠네요. 약간 그 공을 쌓기 위해서.
학문적 업적을 위해서 밀치고 내가 먼저 발견할 거야. 약간 이런 맞아. 그게 또 너무 리얼하게 담아낸 거 아닌가? 이게 인생이다, 아이야. 그럼요. 아이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먼저 발굴해. 먼저 발굴한 사람이 임자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생각할 거리가 좀 AP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은 AP 시스템이거든요. 너무 저연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었어요. 킥 웨이트가 2.17인데 제가 봤을 때 2.17보다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생각을 맞아요. 추상 전략적인 좀 사고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맞죠. 생각을 조금 했었네요. 2점 중반대까지는 확실히 간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룰 자체가 주는 난이도라기보다는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내가 제대로 원활하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도 밀어야 되고 미는 부분도 뭐 무거운 돌은 가벼운 돌을 밀 수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해도가 있는 분들 기준으로 즐겨야 조금 딥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유쾌하게 떠들면서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친한 사람들끼리 해야 돼요. 친한 맞아요. 사람들끼리 밀치고. 밀치고 밀고 너는 밑에 있어. 그런 느낌으로 해야 진짜 찐 재미라서 얼마 남지 않은 포실리스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매도우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 따끈따끈하게 라마님과 방송에서 즐겼던 게임인데 어떠셨습니까? 매도우 또 룰 설명과 또 더불어서 가벼운 또 이야기는 우리 전문가 라마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색 콜렉션 게임이라고 하죠. 카드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카드에서 점수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우는 들판이라는 의미고요. 이 들판에 여러 가지 이제 생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간들이 지어놓은 뭐 새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생태계를 꾸민다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카드가 16장이 깔려 있는데 이 16장에 카드를 한 장씩 내 턴에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들판 카드도 있고 거기에 뭐 건물 카드도 있고 아니면 동물 카드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실제 테마에 맞게 어우러져요. 예를 들면 습지가 있으면 습지에 사는 동물은 습지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점점 꾸려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꾼 놓기 드래프팅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의 차례가 되면은 나의 일꾼을 어딘가에 놓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칸에 카드를 가져와서 카드를 나의 들판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 배치 규칙은 각 카드의 종류 따라 다른데요. 뭐 기본적인 이런 그라운드 카드라고 부르는데 땅 카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 옆으로 깔 수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발견 카드 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그라운드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때는 항상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같은 경우는 뭐 벌레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양서류를 먹는데 그 아이콘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콘이 있으면은 이 아이콘 위에다가 카드를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스플렌더 같은 거를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콘을 맞아요. 모아서 더 상위의 아이콘으로 치환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빨리 아이콘을 덮어버리면 내가 그 아이콘을 더 이상 못 쓰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이제 갈등이 좀 오는 거죠. 이 아이콘을 지금 덮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다른 거를 얻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카드의 종류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풍경 카드라든지 아니면 풍경 카드 위에 엎을 수 있는 발견 카드라는 게 있지만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점수 위주로 돌아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심히 아이콘을 모아서 그 아이콘을 활용을 해서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카드들을 점점 가져오는 그런 재미난 게임입니다. 확실히 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 보기에는 그림이 이것도 아기자기해서 달콤한 느낌, 뭔가 쉬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막상 게임을 하면은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콘들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일꾼을 먼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일꾼을 여길로 꽂으면은 그 숫자만큼 카드를 가져오는 거죠. 그 건너편 그 숫자의 건너편 카드만큼 카드를 가져오는 거지만 뒤편으로 여기 모닥불 카드에 꽂으면 능력들을 쓸 수 있고 네네.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사람 많이 다인풀로 할 경우는 그거 내가 하려던 거였는데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맞습니다. 그 자리 내 거잖아 하는 계속 그런 느낌의 게임이죠. 자연 생태계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좋은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동식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를 보면서 되는 힐링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만족도가 되게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카드들이 의미 없이 셋으로 쌓여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연성이 정말 확실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개구리가 있으면은 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동물이 분명 이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나름 테크트리가 좀 짜여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양서류 테크냐, 뭐 조류 테크냐, 약간 동물 테크냐. 아,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거 알고 하셔야지 모르고 하시면 이게 혼쭐 납니다. 그래서 어떤 덱에 어떤 카드들이 분포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좀 더 계속 매니아틱하게 즐기시면은 치열한 승부? 뭐 이런 느낌까지 나올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이콘을 모르고 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네들이 생태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오히려. 아, 맞아. 얘네는 이걸 잡아먹고 사니까 맞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들판에는 버섯밖에 안 피어 있는가? 버섯은 왜 습지에 있고 그리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집을 또 지으려면 왜 배울 돌이 수 있는 필요한가? 기회가 되다 보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저는 즐거웠었다고 생각을 해요. 테크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우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되게 만족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도우 지금 출시가 됐어요. 이 네. 7일에서 15일간 동안은 원래는 79,000원짜리인데 55,000원에 매도우 본판과 프로모 플러스 슬리브까지 해서 500세트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합의 게임몰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조만간 라마나타 예, 라마 이 링크 달아야겠네. 예, 라마나타님 방송에서 올려드리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 두둥. 이제 확 올라가네요. 갑자기 1점대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확 중간이 올라가는데요? 없네. 오, 아니 방금 숲에서 막 동물들이 하하호 하고 있다 총질을 하네. 갑자기 머피아 갑자기 총질을 하고 이 느낌이 스카페이스입니다. 이거 뭐 저도 해보진 못했고 코보기에서 나온 것들은 대굴대굴 스튜디오에서 영상 또 잘 뽑고 딱 이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라마님과 느낌을 좀 나누는 걸로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좀 포인트를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마피아 네. 테마다 보니까 저는 영향력 요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밀어내는데요. 네, 룰북을 보니까 그렇지가 음.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마피아 깽단의 저 피규어들은 영향력 요소로도 사용은 되지만 근데 그 요소가 생각보다 네. 크지가 않고요. 오히려 얘네들을 이제 일꾼 관리적인 요소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일꾼 관리 게임인데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롤포더 갤럭시라는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위를 몇 개를 이번 라운드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보충시킬 것인가. 얘네들을 보충시킬 수 있는 자원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약간 얘네를 순환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3개 도로 나눠서 순환을 돌려야 되는데 이 보스의 뭐랄까 이 경영적인 능력이 발휘돼야 얘네들이 순환을 잘합니다. 안 하면 농땡이 피워요. 이래라 이놈들아. 월급 줘! 이러면서 땔감 피우면서 보기보다 이 테마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전쟁적인 요소는 좀 적은 편이고요. 오히려 경영적인 능력이 좀 많이 요즘 필요하더라고요. 약간 현대식 갱 느낌이네요. 좀 총질한다기보다는 재밌다고 머리로 좀 싸우는. 네네네. 근데 이제 전쟁을 벌일 때는 진짜 제대로 벌여요. 오. 그러니까 약간 마피아들이 총 가지고 막 네. 위협하잖아요. 옆 동네 가가지고 너 죽인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네. 하다가 웬만하면 잘 안 붙어요. 왜냐면 서로 손실이 그죠, 너무 죽어야 크니까. 되니까. 근데 틈을 주면은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뺏기는 게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요. 결국은 돈 버는 게임인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깽단을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결국은 내 돈벌이가 되는 지역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지역 타일을 뺏으러 갈 수 있는데 이게 게임 구조상 수비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하게 먼저 짜여져 있어요. 선점하는 쪽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힘으로 밀어내기는 쉽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약간 그 공격할 감이 보이면은 나도 방어 병력을 배치하는 식으로 약간 서로 막 병력만 배치하고 막상 전쟁은 안 터지는 약간 근데 뭐 방심하면 언제든지 털릴 수는 있게 돼. 그리고 이게 또 덱빌딩 요소도 살짝 있잖아요. 이게 또. 카드가 이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랄까 일단 기본 액션을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되게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스 카드들이라고 이제 고유 능력 보스. 카드, 그러니까 자기 깽단만의 고유 카드들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보스. 세더라고요. 덱빌딩도 덱빌딩인데 이 게임이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게 처음에 내가 요번 라운드에 쓸 무력과 영향력을 결정을 해요. 카드를 이렇게 몇 장을 까느냐에 따라서 무력과 영향력이 결정이 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나의 액션이 이게 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3짜리 카드를 제가 깔아놓은 상태면은 이번 라운드에는 제가 영향력이 3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관련된 행동을 할 때 추가적인 액션 플러스를 받고 무력을 많이 했다면 무력 관련된 행동을 할 때 제가 추가 베네핏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플랜 단계라고 하는데 카드를 깔아서 내가 이번 라운드에 어떤 식으로 나의 깽단을 운영할 것인가를 틀을 잡고 라운드에 들어가는데 그 요소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이게 영향력은 그래서... 돈을 벌 때 쓰이는 그 확장용? 어떻게 보면 영역 확장하는 그런 용도고 네, 무력은 네. 싸우려는 거고. 네. 뭐 깽단을 모이거나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느낌이 오겠네요. 이 친구 좀 뭐 하려는구나. 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카드를 하면은 무력도 세고 영향력도 높은 그런 친구들도 생기고 아니면 한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애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뭔가 비대칭성 아니면은 지금 약간 평화 모드야. 그러면은 이제 무력을 약간 포기하고 영향력만 쫙 까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무력을 막 엄청 깔아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반응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가격이 이제 이게 보면은 야 우선 뭐 그래픽도 그렇고 피규어도 그렇고 딱 봤을 때 정말 맛깔나게 나온 게임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기본이 10만 원대고 이제 구성이 여기를 넘는 게 과연 이게 소장의 가치죠. 이 테마가 마음에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테마가 사실 매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몰입을 하실 거면 제대로 몰입을 하시려면 풀 세트를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나이들은 근데 이제 유로 게임적으로 측면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풀세트가 아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구성에 관한 것들은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판단할 부분이니까요. 저희는 요 정도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두둥 왔습니다. 웨이트가 3.6 아까 웨이트상으로 기계선은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게 높다고 저는 안 느꼈는데요. 트라이누스가 3.6대까지의 웨이트인가 싶긴 한데 나왔던 시절을 좀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내려갈 만도 싶은데 언어적인 요소도 없고 더군다나 물론 이제 잔룰적인 부분 이 적당히 있죠. 네. 그래서 트라이누스 영롱하게 나왔고 우선 저는 이제 룰 설명 들어가기 전에 피아 버전에서 나왔을 때 이 페이지에서 느껴지는 그 대표님의 뭔가 섬세함, 진짜 찐 게이머가 이건 바꿔야지 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보드게임이 트라이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야 되나 느낌을 줄 정도로 만드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특히 이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언제 이거 타일을 뒤집고 있어. 맞아요. 혹시 뭐 트라이누스에 대해서 또 우리 라마님이 또 간략한 또 느낌 룰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게임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망칼라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토대로 돌아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제 망칼라가 뭐냐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어떤 옛날 보드 게임이죠. 고대 보드 게임을 테마로 이제 리테마가 돼서 나온 그런 게임인데요. 그릇에서 기물을 다 주워서 옆 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떨구고 마지막에 내가 도착한 칸에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라이누스는 포럼 트라이눔이라고 해서 이제 로마의 뭐 개선문 뭐 이런 것들을 구성으로 이제 원형으로 기물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왼쪽에 기물이 4가지가 있는 곳에서 그걸 다 집는다면은 1, 2, 3, 4 해서 마지막에 4번째 도착한 곳에 액션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테마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황제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테마고요. 백성들을 가장 잘 만족시킨 사람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백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토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줘서 로마의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교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리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서커스와 빵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뭐 이제 원로원에 샤바샤바도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행동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만칼라라는 어떤 퍼즐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만칼라라는 퍼즐을 통해서 액션 시퀀스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순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효율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머리 굴리는 거 좋아하신다면은 트라이누스는 진짜 꼭 해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게임이네요. 깔끔하고 너무 좋네. 이거는 운이 없는 운이 물론 어느 정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운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고 포인트 샐러드의 느낌이 너무 잘 살아있어서 적당히 밸런스가 좀 진짜 잘 잡힌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뭐 다른 스테판 펠츠 게임들에서는 포인트 샐러드라고 되게 욕을 많이 먹는데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죠 점수가. 근데 이 게임도 여기저기 할 것이 흩어져 있지만 그 행동들을 하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망칼라라는 퍼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망칼라라는 시스템이 정말 흩어져 있는
샐러드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진짜 맛있는 드레싱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샐러드 포인트인데 여기가 이제 뷔페바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 안에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 없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듯한 느낌. 이게 굉장히 결국 그리고 남이 나에게 뭐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도 물론 뭐 도로상이라든지 이런 게 간혹 있긴 한데 또 턴이 비대칭으로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너스 턴에 네, 의해서. 맞아요. 인터랙션 없다고 방심하시면 진짜 큰 그럼. 코 다칩니다. 오, 길 이거- 잘리고 내가 들어갈 곳 막히고 이러면 진짜 맞아요. 답이 없어요. 이게 진짜로. 그리고 밥 먹이기가 있죠 또 이게. 그 로마인들을 시민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죠.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은 빵을 먹여야 돼서 또 그 부분도 적잖이 부담이 있는 게임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는 가장의 무게. 맞아요. 그 느낌을 정확하게 황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 느낄 수 있는 게임이죠. 이게 이제 한글판 기준을 조금 이제 피다 이미지로 좀 살펴보면 이게 원래 밖에 나가 있던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놓는 영역이 생겼고 이게 왜 네. 진짜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이거 쫄깃쫄깃함. 인원수에 따라서 라운드가 돌 때 끝나는 속도가 이게 정해지잖아요. 아, 여긴 정말 진짜 좋은 핵심인 요소예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 이런 느낌. 빨리 가면 다 죽어 맞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딨어 아까 트레이. 이 부분 신경 쓴 거는 정말 한수인 것 같아요. 다이소의 라이벌이죠. 트레이. 카드도 이것도 분명 두더미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13일 3시에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대기해서 이거 뭐 5분 컷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 요거는 5분 컷 돼도 전혀 이상하진 이상하지 않을 않을 것 것 같아요. 워낙 기다리신던 분들도 많고. 맞아요. 오케이, 이상 트라이어누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역시 또 피아의 제국의 투쟁. 제국의 투쟁이라는 이름이 좀 예전에 별빛바다에서 나서 별제2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보드 피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피제2라고 해야 되나? 피아의 제국의 투쟁입니다. 다른 게임이에요 완전히. 이 피제2는 1대1 전용 게임이죠. 황투 좋아하시는 1대1 게임에 거의 뭐 킹랭킹 1위에도 올랐던 황투 작가님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만든 게임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 게임 이제 해보진 않은 입장인지라 저희가 이제 뭐 라마님과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프랑스와 영국 대결인가요? 네, 맞습니다. 2차 100년 네. 전쟁을 테마로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역시 비대칭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캐릭터 나라를 선택해서 전쟁하는 게임이고요. 그런데 네. 황투 같은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카드 드리븐 방식은 네, 아니고 다르더라고요. 예. 네. 카드가 생각보다 조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카드는 이벤트 카드 이런 네. 것들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요 정도가 카드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토큰으로 타일 위주로. 네, 타일 위주로 액션이 치러지는 그런 게임인데 황투가 갖고 있는 그 긴장감 서로 줄다리기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잘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예. 이렇게 보니까 전쟁 시기가 있고 평화 시기가 공존하더라고요. 페이지가 그 약간 단계 같은 게 있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시절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뭐 제국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외교 카드 같은 거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 전쟁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막 전쟁을 하고 그때 그것들의 싸우고. 어떤 줄다리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주 풀로 룰북을 읽은 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네. 보드판에 보시면은 이게 평화 시기에 깔 수 있는 그런 칸 같은 게 있거든요. 개인 보드판에. 네, 그래서 약간 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국 팽창하면서 이제 뭐 식민지 같은 약간 그런 개념들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인 게임으로 약간 워게임 진짜 끝판왕?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게임이 근데 너무 전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국을 운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되게 기분이 되게 뭐랄까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진짜 제국을 다스린다. 다 호평이었던 게임이었군요. 그럼 4호평이었고 2인 게임 뭐 끝판왕이다 막 이런 이야기 너무 재밌다 계속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할 사람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음지에서 온라인 위주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 한국어판이 나오면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많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그 황투를 넘은 느낌이네요. 작가님들이 다른 쪽이죠. 이제 황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보면은 진짜 그런 카드 드리븐 게임의 끝판왕이라서 네. 한 번 익히기만 하면은 조금 보기보다 쉽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 게임은 확실히
어렵게 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난이도가 황투보단 좀 더 있는 느낌으로 보시는군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카드 텍스트 위주로 챙기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걔네들을 굴려 먹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황투는 카드 텍스트에 명확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그렇죠. 것. 그리고 소련 모든 카드가 다 쓰이니까 확실히. 네. 네네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굴리면 되기 때문에 카드를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간만 보면은 남이 어떤 식으로 굴리는지 좀 구경을 하다 보면 감이 오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는 액션이 그대로 액션이 돼버리는 거다 보니까 어렵죠.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황투 생각하고 사시면은 조금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드 드리븐을 기대하고 사시면은 안 되시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게임 소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사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드 드리븐이 갖고 있는 전투의 느낌이 좋았다라고 하면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황투에서 갖고 있는 그냥 뭔가 대칭적인 구조, 뭔가 그 냉전 시대의 그 팽팽한 긴장감, 네. 그걸 되게 잘 느꼈다라고 하시면 또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네, 많이 다른 무조건 느낌일 거라서 예. 중요한 건 근데 또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1대1 게임은 나랑 맞아요. 상대 사람이에요, 정말. 예,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게임을 사냐 안 사냐로 굉장히 나뉘는 것 같아요. 황투하는 사람 있다 하면은 뭐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 이상 제국의 투쟁이었습니다. 오, 어느덧 저희가 마지막까지 왔네요, 진짜. 다음 게임 두둥 웨더머신입니다. 드디어 끝판형 나왔어요. 자, 빗달 형님의 게임 웨이트 무려 4점대이고요. 아직 이제 5일 남았어요. 선주문 기간이 5일 남았고요. 근데 이거는 또 기본판 플러스 업그레이드 팩까지 있는데 저는 또 웨더머신을 해보지 못했어요. 빗달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하지만 또 해보신 입장에서 웨더머신에 대한 좀 재미난 메커니즘이나 소개 정도는 또 라마님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웨더머신은 일단 저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요. 또 이제 코보게 쪽에서 이제 대굴대굴 스튜디오 통해서 이제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웨더머신은 이제 기후를 조정하는 이제 기계가 있다라는 가상의 판타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판타지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액션을 해서 우리가 기후를 조작해서 이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냥 학자의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웨더머신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연구가들이 있고 대학원에서 진짜 못 빠지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문도 논문 쓰고 막 죽어라고 힘들게 일해서 막 교수도 되고 약간 그런 식의 테마를 생각하시면 이 게임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라는 삶을 보실 때 이제 정부랑 우리가 긴밀하게 정부 프로젝트에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저명한 교수 밑에서 이제 대학원생으로 일하기도 하고 나중에 독립을 해서 나만의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만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게임 메커니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꾼 놓기 게임인데 크게 액션 칸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액션 칸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칸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꾼 칸에 들어가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자원을 얻고요. 해당 자리에서는 내가 얻어놨던 자원, 바우처라는 독특한 그런 액션 포인트로 상징될 수 있는데 그 자원을 사용을 해서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액션을 한다? 그게 이 게임의 사실은 다고요. 근데 재미난 요소는 A에서 B의 자원을 얻고 B에서 C의 자원을 얻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게임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자원 땡기고 싶다고 해서 어디 가서 자원을 한꺼번에 확 땡기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액션의 순번을 따라서 해야지 내가 이제 내 계획에 따라서 이걸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액션의 흐름을 머릿속에서 굴리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 자체가 되게 심플하지만 남에게 조금 영향을 많이 받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칸을 남이 먼저 들어간다든지 남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자원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조금은 강하게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심플하지만 정말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 빗달 라세르다 특유의 그런 맛이 살아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저는 빗달 라세르다 입문작으로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빗달 라세르다라는 작가를 좀 궁금해 하셨다면 이 게임으로 입문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라마님이 말씀하신 게 심플이라는 단어가 정말 안 맞는 단어인데 심플을 말씀하시길래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뭔가 초기 진입이 좀 낮다는 거죠? 이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액션 개수 자체, 가지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을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무한 맵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게임이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가정에 있다면 그냥 뚝뚝뚝뚝 하면 돼요. 근데 이 게임이 자원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이 바우처라는 그 개념이 너무 빡빡하고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 조절을 너무 잘해야 돼요. 하지만 또 그 느낌 있죠. 그 빗달 특유의 그 아까 말씀하신 자원을 순수하게 주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퀘스트 방식처럼 네. 돌고 돌리는. 네 맞아요. 돌고 돌리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리플성이 떨어질 정도로 게임이 간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아, 그 정도예요? 빗달 게임인데? 네. 네네. 한 번 하고 나면 약간 뭔가 많이 파악된 느낌? 아,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한 맵이라면은 정말 쉬운 게임이에요. 그런 만큼 무언가 그 초반엔 이거 해야 되고 후반에 이거 해야 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어려운 게임이라서 리플성이 있는데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들로 커트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견제를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순서대로 그냥 툭툭툭 한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는 해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장점이라면 보기보다 굉장히 쉽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입문용으로 이제 그렇게 추천하신 거예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보드게임 입문용 말고 빗달이라는 작가 입문용으로. 아, 이걸로 보드게임 입문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아,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팩이 좀 존재합니다. 기본 가격 자체는 159,000원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금속 기어 구성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22,000원이 추가됩니다. 오, 이거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저는 메탈이면 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칸반이라는 게임도 비슷한 컴포넌트가 있었는데 칸반에서는 실제로 차를 만드는 테마의 게임이다 보니까 차라는 구성품이 납득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 기어가 기어로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다요? 이게 사실은 아이콘이거든요. 기계라는 것의 아이콘을 메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건데 얘네들이 뭐 톱니를 내가 실제로 껴놓고 돌려 막 그러면은 좀 의미가 조금 더 있겠죠. 다가온다든지. 인데 차라리 로버트 미프를 메탈로 했으면 모를까. 아, 완전히 머신처럼. 네, 저는 오히려 이 톱니바퀴는 가치가 다른 게임보다는 더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상 웨더 머신이었습니다. 그 라마님과 함께 나눈 그 12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어떻게 라마님 괜찮으셨습니까? 아, 네, 뭐 좀 늦은 시간이고 좀 갑작스럽게 결정이 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혹시 또 기회 되면 미리 좀 스케줄 잡아서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예 구매 가이드나. 네, 좋습니다. 네. 좀 제 채널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정말 구매 가이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었어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내년에는 이제 이 올해가 마지막 구매 가이드잖아요. 내년에 1월에는 또 재미난 게임들과 함께 또 돌아올 수 있다면 라마님 또 제가 멱살 들고 다시 와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마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도 네, 여러분들 12월도 좋은 아이템들 많이 득템하시고요. 라마나타 유튜브도 많은 분들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마님 여기 이쪽에 띄워놓겠습니다. 라마님 유튜브 구독 이쪽. 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